여러분 이제 오늘 이 컨퍼런스 첫날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이재규 페이커즈 부대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AI 기반 온라인 시장 위조품 모니터링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강연 듣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을 위한 경품 추첨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발표자 이재규 페이커즈 부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커즈의 이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커즈라는 회사 이름이 일단 생소하실 텐데요. 페이커즈는 AI를 이용해서 페이크 프로덕트들을 잡아낸다. 온라인 마켓상에서 가품, 위조품 혹은 이제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AI를 이용해서 잡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곳은 이제 베이징의 슈슈이제라는 곳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가품들, 위조품 판매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품 쇼핑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품을 사기 위해서는, 짝퉁을 사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특정 판매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 이런 곳에서 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었고 조금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제 가품들을 구매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커머스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을 내 집 방 안에서 컴퓨터에 클릭 몇 번으로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통에 대한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열렸는데요. 이 시장은 정품에 대해서만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위조품에 대해서도 아주 큰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명을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기만 하면 모든 상품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 가품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품, 섞여 있는 가품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들에 대한 첫 번째 위협이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정품과 가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가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슈슈이제로 가야 되고 정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매장이나 이런 식으로 수요층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가품과 정품이 한 화면 안에서 동일한 레벨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의 가치가 그래도 적어도 가품을 판매하려면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게 판매되면 그런 시장이 있겠구나 하고 말 텐데 동등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들이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브랜드들이 같은 장소에서 정품, 가품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품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구글에서 대량 상품 등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뭐냐면은 자동으로 상품을 대량 등록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월 이용료 얼마를 내면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나 해외 쇼핑몰의 상품들을 대량으로 10,000건 이상씩 자동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주고요. 물론 이런 제품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인 정품의 유통에 사용하는 그런 셀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품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이러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활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에 대한 가품 컨텐츠, 가품 포스팅을 하나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 가품 포스팅은 그곳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건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가품 컨텐츠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가리지 않고 확대 재생산돼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제품은 구찌의 아디다스랑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인데 쇼피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저거는 가품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쇼피 싱가포르에서 팔리고 있는 그 이미지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한국의 네이버 밴드에서 팔리고 있는 그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배경화면이 동일합니다. 하나의 생산된 컨텐츠, 가품 컨텐츠가 쇼피 브라질에 올라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돌고 돌게 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은 가품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카피해 옵니다. 그리고 그 카피마저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브랜드들이 직면한 사실은 가품 업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게 지금 브랜드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품이 범람하게 되면 브랜드 신뢰도에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브랜드 상표의 희석화는 물론이고 특히나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0% 오인 구매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미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이 알려져 있는 그런 중견 브랜드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가품인 줄 알고서도 가격이 싸니까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지 구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품의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어차피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가 희석화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그 소비층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품들이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퍼지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그거를 정품이라고 오인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사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품질이 왜 이러냐? 정품을 구매했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리뷰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브랜드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이제 한국의 이런 스트릿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들이 요즘에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열풍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이제 중국에도 마케팅을 해봐야겠다 하고 중국 시장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중국의 동일한 브랜드가 가품들이 쫙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품들의 품질은 당연히 조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품 가격도 교란되게 됩니다. 이런 가품 업자들이 너무나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품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의 희석화, 브랜드 가치의 하락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검색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페이지, 검색 결과의 10페이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11페이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11페이지를 넘어서부터는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실제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 1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들 안에서 선택을 하시지 검색 결과 100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100페이지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가품들이 범람하고 늘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문제, 그리고 브랜드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앞단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안에 정품보다 가품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비자들이 정품을 찾기 위해서는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화가 날 노릇이죠.
브랜드 가치가 단순히 하락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페이커즈가 설립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AI 기반의 가품 탐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했을 때 이런 제품들의 검색 리스트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에 분명 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봐서는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제거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나와 있는 이 컨텐츠들을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가품업자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가품을 탐지해냅니다. 그리고 이 해당 플랫폼에 신고를 진행해서 가품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저희 솔루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색을 했을 때 정품만이 앞단에 쭉 나올 수 있게, 검색 결과에는 정품만이 보여지고 구매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역할입니다. 또한 저희는 가품만 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품이라 하더라도 공식 이미지를 도용해서 마치 공식 유통 채널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혀 무관한 상품이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경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마켓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IP 침해건들을 AI로 탐지해내고 그리고 제거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품을 판단하느냐? 결국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희가 가품을 판단하는 단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수집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이런 판매 글이 하나 올라왔을 때 이 판매 글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 판매자 정보 등을 모두 일단 다 크롤링을 통해 수집을 합니다. 몇십만 건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스코어링, 점수를 레이팅을 매기는데요. 이 수집된 정보들 안에는 이것이 가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 피처는 사실 이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데, 사실 저희 페이커즈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피처들을 만들고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지표들을 봤을 때 얘네가 가품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두 개의 피처만을 가지고 가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처들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그리고 그 조합 결과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품을 판단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도 로고의 변형, 제품 모델의 변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품 이미지 내의 배경 화면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상품 설명에 대한 키워드나 가격대, 그리고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 그리고 소비자들의 리플라이, 댓글들, 그리고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벤토리 구성들,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을 분석하고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 소스의 레이크에 다 이제 부어넣게 됩니다. 이 피처들이 스코어링된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이런 하나하나의 판매 글들을 한 개, 두 개를 볼 때는 어떠한 의미도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을 한데 모아놓으면은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군집들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품에 대해서는 이 스코어링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특정한 패턴을 항상 가지게 되고, 그 패턴들이 모여있는 군집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초록색 부분은 정품들의 군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색 부분은 가품의 유형의 군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통해서 가품들을 판단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아이템의 컨텐츠, 단순히 제품 사진이 아니라 제품 사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과 그리고 셀러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수집한 정보들을
패턴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패턴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맞는 셀러들을 찾아내 식별하는 그 과정이 한 사이클을 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AI가 좀 더 로직을 정교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상품 자체를 보고서 이 상품이 가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셀러, 이 셀러가 취급하고 있는 또 다른 상품들을 검토하고 이 셀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의 전체적인 가격대를 분석해서 이 셀러가 가품 셀러이냐 정품 셀러이냐를 판단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셀러, 가품 셀러들을 판단해내면 그거를 셀러 DB를 쌓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이 셀러들이 새로운 상품을 올릴 때는 자동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걸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버하는 마켓은 국내에는 거의 모든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독립몰이라고 불리는 이제 스탠드얼론 사이트들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이런 폐쇄형 커뮤니티까지도 저희가 침투해서 가품을 탐지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 그리고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한 미국, 유럽까지도 저희 커버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이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품 탐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사실 딱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가품 트렌드들도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첫 번째 예시인데요. 딱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상품 사진이 나와 있으면 저 판매하려는 상품 사진과 정품 사진을 양옆에 딱 놓고서 로고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박음질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런 것을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서 가품을 판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품을 감정하는구나.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제품을 사진만으로 제품을 감정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상품을 감정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제한된 정보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상품은 100% 확실한 가품입니다. 근데 저 이미지는 정품입니다. 그러니까 가품 셀러들이 정품 이미지를 카피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상품이 판매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품을 배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가품을 판단한다는 것은 출발점부터 뭔가 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피처들, 그리고 그 피처들의 컨비네이션들이 가품 탐지에 사용돼야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근데 가품인지를 누구나 쉽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정품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16만 원에 나오니까 이건 가품이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인지 구매입니다. 소비자도 가품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싸니까 이 정도면은 뭐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일 것 같으니까, 이런 인지 구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상품에 대해서 가격 소팅을 쭉 해서 최저가들을 싹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품 판매하는 업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정품 가격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백인데 가품이 800만 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세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정품에서 나올 만한 가격인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품업자들은 그것을 노리고 이 가격대를 기가 막히게 선정해서 제품을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한 개가 판매가 되었고요. 근데 가품이었습니다. 저희가 로직으로 탐지를 해서 해당 플랫폼에 신고를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잡았느냐? 가격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로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을 잡은 로직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가품업자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른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가품으로 확정을 했고요. 실제 신고를 넣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가품업자들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제거되고 하니까 자꾸 진화를 해서 저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요. 맨 왼쪽의 사진이 정품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배럴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상하실 겁니다. 다 똑같은데 사진에 붙어 있는 상표 이름만 실러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것도 다 똑같은데 상표 이름만 브라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상표 이름만 다 바꿔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판매 글에다가 주문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상품이 오느냐? 바로 첫 번째 배럴에 가품이 배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하는 판매자 간에 끈끈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요 실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만 배럴이 올 거야 라는 거를 믿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배럴이라는 상표가 들어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표권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공식 뭐 그런 공식적인 그런 거였으면은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정품 사진 자체가 뭐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으로 신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테스트 구매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AI 솔루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쌓여가는 로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브랜드별 10만 건 이상을 탐지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도는 99.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지를 했는데 오탐지가 되는 확률은 사실 99.9%라고 적어놓은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왜냐하면은 10만 건에서 0.1%의 오탐지가 발생하면 그러면 10만 건이죠. 그러면 100건이 오탐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탐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솔루션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99.9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탐지해내고 제거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근데 정말이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저희 퍼포먼스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소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고객들인데요. 고객들이 저희를 이제 1년 이상 계속 신뢰하고 같이 저희한테 이 브랜드 관리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특히 뭐 샤넬이나 구찌나 이런 브랜드 관리에 굉장히 치열하고 엄격한 이런 브랜드에서도 페이커즈의 퍼포먼스 하나만 가지고서 저희를 선택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페이커즈의 소개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